오이밭에 물뿌리개를 들고 서서 물을 주면서 기적을 기다리는데 어째서인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오이는 쓰고 모양도 이상하고 심지어 수확량도 적고요. 이런 상황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도 수많은 다른 텃밭 가꾸는 분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이 7가지 오이 수확 비법을 알기 전까지는 오이에 함부로 물을 주지 마세요. 오늘은 단순히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오이밭을 놀라운 수확량으로 가득 채울 간단하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7번째 비법은 가장 쉽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깐, 오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오이는 95%에서 9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게 포장한 은은한 향기와 기분 좋은 아삭함을 가진 물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의 맛, 크기, 그리고 열매 맺는 개수까지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물주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물주기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쓴맛을 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힘을 아끼려고 꽃까지 떨어뜨리죠.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이가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분들도 의외로 놓치기 쉬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물의 온도인데요. 너무 간단해서 우스워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교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우물이나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로 오이밭에 물을 줍니다. 이때 호스에서 나오는 물은 보통 얼음장처럼 차갑고 온도가 실 1, 2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여름 우리에게는 시원한 청량감이지만 오이에게는 얼음 구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섬세하고 민감한 오이 뿌리는 가장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흙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토양 온도는 20도, 25도, 심지어 3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고 아늑한 뿌리 시스템에 얼음장 같은 물줄기를 붓는 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열 충격 테르멀 쇼크입니다. 이때 뿌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는 말 그대로 경직되고 오그라듭니다.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주된 기능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죠. 식물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대신 생존에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겪었던 충격에서 회복하고 다시 따뜻해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찬물 샤워의 결과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성장이 늦어지고 최대한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오이 열매들이 노랗게 변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마치 짐을 버리듯이 이들을 떨쳐냅니다. 게다가 추위로 약해진 뿌리는 곰팡이성 질병, 특히 뿌리 썩은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며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이의 줄물은 반드시 미리 받아두어 햇볕에 데워야 합니다. 밭이나 마당에 드럼통이나 큰 통, 심지어 큰 양동이 몇 개를 놓으세요. 아침에 물을 채워두면 저녁쯤 물주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맞춰 물 온도가 22-25도의 쾌적한 온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오이가 풍성하고 아삭한 수확으로 보답할 생명수입니다. 자, 이제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이는 언제 물을 주시나요? 만약 낮에
시간 날 때마다 라고 답하셨다면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은 오이에게 엄청난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한낮, 해가 머리 위에 곧장 떠 있죠. 오이에 물을 넉넉하게 주면 넓은 잎사귀 위에서 물방울들이 예쁘게 반짝입니다. 정말 시원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작은 돋보기 역할을 해서 햇빛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 결과 연약한 잎 표면에 진짜 화상이 생기는 거죠.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는 노랗거나 갈색 반점들은 병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감염에 문을 열어주는 상처인 셈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운 날 물을 주는 건 말 그대로 물을 허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량의 수분이 뿌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흙과 잎사귀 표면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식물에 물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에 습한 찜질방을 만든 셈이죠. 그런 찜질방을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곰팡이입니다. 잎의 열과 습기가 결합되면 흰가루병과 노균병이 순식간에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해가 뜨거워지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 저녁에 물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 물을 주면 식물이 하루 종일 수분 충전을 할 수 있고 잎에 맺힌 물방울도 빠르게 마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숙련된 텃밭 가꾸는 분들은 저녁 물주기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위가 가라앉고 증발이 최소화되며 밤새 물이 흙 속 깊이 스며들어 뿌리 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밤새도록 평화롭게 물을 마시며 힘을 비축할 수 있죠. 낮에 물 주는 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물주기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흔한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에 물을 줄 때 분무 방식으로, 즉 위에서부터 잎에 직접 물 뿌리개나 호스를 이용해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도 씻겨나가고 식물 전체가 시원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오이 잎이 계속 젖어 있으면 특히 공기가 습한 온실에서는 곰팡이성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흰 가루처럼 보이는 흰가루병과 노란색 반점을 동반하는 노균병 같은 병들은 이런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러한 곰팡이 포자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습한 환경에서만 발화합니다. 잎에 물을 주는 것은 스스로 그들에게 완벽한 번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잎에 닿은 물의 대부분은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뿌리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과 영양분을 식물 전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잎은 이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오이에는 반드시 뿌리 바로 아래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거나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산 노즐이 없는 물뿌리개를 사용하거나 양동이에서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뿌리개 주둥이를 뿌리 부분에 직접 대고 물을 주세요. 이 방법은 물이 100% 의도한 곳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밭이 넓어서 각 식물에 일일이 물을 주기 어렵다면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줄을 따라 줄기에서 실 1cm 떨어진 곳에 얕은 고랑을 만들고 그 안에 직접 물을 부으세요. 물은 서서히 흡수되어 전체 뿌리 영역을 고르게 적시게 되며 줄기와 잎은 완벽하게 마른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가장 위험한 오이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물을 자주 줄수록 좋다는 흔한 오해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물을 좋아하는 오이는 매일 조금씩 물을 줘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하고 얕은 뿌리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매일 흙의 겉부분 웜 7cm만 적시는 소량의 물을 준다면 뿌리는 굳이 아래로 깊게 자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이 항상 지표면에 있는데 굳이 힘들게 아래까지 내려가 수분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뿌리는 깊이 자라지 못하고 흙의 가장 윗부분에만 머문 채 옆으로만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이러한 얕은 뿌리 시스템은 매우 취약합니다. 흙의 윗부분은 햇볕에 쉽게 말라버리고 과열됩니다. 짧은 가뭄이나 며칠 동안 텃밭에 가지 못하는 상황은 식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뿌리는 흙의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며 식물은 여러분의 영양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올바른 전략은 드물지만 아주 풍부하고 깊은 물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오이 한 포기당 1리터씩 주는 대신 날씨에 따라 2, 4일에 한 번 각 식물에 5비실리올 예공 리터의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흙을 최소 20-30cm 깊이까지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 뿌리가 깊숙이 아래로 물을 찾아 뻗어 내려가도록 만듭니다. 강력하고 가지가 잘 뻗은 뿌리 시스템이 형성되어 식물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식물은 짧은 가뭄도 쉽게 견딜 수 있고 스스로 깊은 곳에서 영양분과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주었는지 확인하려면 물을 준 후 1시간 뒤 발 옆에 흙을 파보세요. 만약 흙이 이미 10cm 깊이에서도 말라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더 주세요. 다섯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 바로 물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은 그저 물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작물인 오이에게는 물의 성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이나 깊은 우물물입니다. 이런 물은 대부분 경수, 즉 칼슘과 마그네슘염이 많이 함유된 물입니다. 이런 물로 꾸준히 물을 주면 토양의 염분이 축적되어 알칼리화됩니다. 토양이 알칼리성이 되면 오이는 토양에 충분한 양이 존재하더라도 철, 망간, 붕소 같은 중요한 미량 원소를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잎의 연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연맥간 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영양분이 충분해도 식물은 굶주리게 되는 셈이죠. 수돗물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살균을 위해 첨가되지만 식물, 특히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에게는 독입니다. 염소는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돕는 미생물들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식물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이상적일까요? 물론 빗물입니다. 빗물은 부드럽고 중성 pH를 가지며 산소가 풍부합니다. 빗물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오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빗물을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물물이든 수돗물이든 어떤 물이든 받아놓고 일정 시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방된 용기, 즉 통에 하루 정도 받아두면 염소의 대부분이 증발하고 경도를 유발하는 염분도 부분적으로 침전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의 온도가 최적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물을 더 부드럽게 하려면 거주 주머니에 쌓인 소량의 피트를 통에 넣거나 물 100리터당 목탄제 1컵 정도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유익한 요소들도 풍부해집니다.
6번째 비결은 식물의 생장 단계에 맞춰 물주기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갓심은 어린 모종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다 자란 식물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 둘의 물 필요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이의 생장 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씨앗을 심었거나 모종을 심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 초기 단계에서는 식물이 아직 작고 뿌리 시스템이 매우 작고 약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물주기는 미숙한 뿌리를 쉽게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흙은 항상 살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절대로 물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흙의 윗부분이 마르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물을 줍니다. 다음은 활발한 성장과 개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식물이 잎과 줄기를 왕성하게 키우고 덩굴을 뻗으며 첫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 요구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뿌리가 깊이 자라도록 유도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주되 너무 자주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개화기의 수분 부족은 식물이 꽃과 어린 열매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것들을 키울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드디어 절정의 시기, 즉 대량 수확기가 찾아옵니다. 다 자란 오이 줄기는 동시에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마치 거대한 물펌프처럼 변합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아삭하고 수분 가득한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주기가 최대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주 그리고 매우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즉시 수확량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이가 작고 구부러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쓴맛이 나게 됩니다. 바로 가뭄에 대한 방어 반응으로 식물은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수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오이들이 그 보답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가장 간단하고 논리적이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이에 물을 줄 때 달력이나 정해진 스케줄에 얽매이지 마세요. 많은 텃밭 가꾸는 분들이 습관처럼 저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이에 물을 줍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날씨는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지 않죠. 오늘은 흐리고 선선할 수 있고 내일은 자결하는 태양과 건조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물 요구량은 매일 변합니다. 서늘하고 비 오는 날씨에 스케줄대로 물을 주면 과습이 되어 뿌리가 썩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토요일이 아니니까 라며 폭염에 물 주기를 건너뛰면 수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 주기의 유일하고 정확한 기준은 바로 토양의 실제 습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달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눈과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줘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옛날 방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죠. 텃밭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흙을 약 10cm의 깊이로 파보거나 그 깊이에 흙 한 줌을 집어보세요. 이제 그것을 주먹으로 쥐어보세요. 만약 흙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면 아직 물을 줄 때가 아닙니다. 수분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만약 흙이 형태를 잘 유지하고 만졌을 때 단단하고 촉촉하지만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아직 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흙이 손에서 부서지고 건조하고 먼지가 날린다면 그것은 SOS 신호입니다.
식물이 이미 목말라 하고 있다는 뜻이며 어제라도 물을 줬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당장 물뿌리개를 드세요. 이 간단한 테스트가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토양 종류, 날씨, 그리고 식물의 크기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스케줄이 아니라 토양의 상태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흙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면 오이가 정말 언제 물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알게 될 것이고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 관리의 진정한 고수의 비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비법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함께 작동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6가지 규칙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단 하나의 실수, 예를 들어 한낮에 차가운 호수물로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식물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오이는 결코 소홀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쓴맛이 나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병에 걸리는 것은 불운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어떤 요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흩어진 개별적인 조언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가 아삭하고 육즙 가득한 수확물로 직접 연결되는 하나의 통합적인 관리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오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이의 건강과 전반적인 상태를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수확량 문제로 고민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성공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뜻한 물,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 주기, 뿌리 바로 아래에 깊게 주되 너무 자주 주지 않기, 그리고 오이의 성장 단계와 실제 토양의 습도를 항상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간단하고 논리적이며 놀랍도록 효과적이죠.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비법들이 여러분에게 유용했고 기록적인 오이 수확을 기대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오이 재배 비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실수들 중 하나를 저지르셨다가 이제서야 실패의 원인을 깨달으신 분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배워나가요.